뉴욕 증시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셨습니다. 다우지수는 내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에서 19명인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들의 최고 금리를 연 30%로 끌어내리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최고 이자율을 30%로 인하하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현재보다 금리를 내릴 묘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토보상 및 환지를 시행하거나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오르고요. S&P 500과 이 나스닥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출렁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996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부 금융업종 장중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조선업종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고요. 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장 후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1,000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의 이 불안감이 상당히 컸던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종적으로는 202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면 코스닥에서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2.5%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500선이 깨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장 후반부에 다시 이 오름폭을 다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일본 증시 0.8%, 그리고 중국 증시가 1.4%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전혀 없었고요. 하락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쪽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네. 뉴욕 증시가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거래는 줄었고 주요 지수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3.78포인트, 0.12% 하락한 11,478.1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17포인트, 0.25% 오른 1247.08에 나스닥 지수는 6.59포인트, 0.25% 상승한 2649.56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에 포함된 30개 종목 가운데 17개 종목이 올랐고 S&P 500 지수의 주요 업종 가운데서는 에너지, 소비재, 통신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급등에 따른 그런 피로감도 어느 정도 뉴욕 증시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린 그런 종목들 중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죠. 네네, 다우 지수에 포함되는 보잉, 인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대형 종목들의 하락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EU의 공정당국이 인텔의 메가피 인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텔은 1.07%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이날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를 미루고 777 기종 생산에 주력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2.71% 급락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3% 넘게 내렸습니다. 네, 이 유럽 쪽 불안감은 여전히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네,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이날 아일랜드의 얼라이드 아이리시 뱅크스를 비롯한 5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무디스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5단계 하향 조정하고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가 내년 경기 회복 기대에 힘입어 리먼 브러더스 붕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이 불안감 확산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 유럽 각국의 국채 매입을 대폭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이 1.31달러대로 지난 주말에 비해 0.4%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2주일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한편 달러 강세 속에서도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쉐브론, 엑슨모빌 등이 상승했습니다. 알코아 등 원자재 역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렁임, 그 폭이 컸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어땠습니까? 네네.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마무리됐고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려가 크게 낮아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뉴욕 시장에 상장된 한국물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등은 하락한 반면 우리 금융지주,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은 상승했습니다. 또 한국 국채에 대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은 1000만 달러당 10만 4천 달러, 104bps로 지난 17일에 비해 1만 달러, 10bps 가량 올랐습니다. 네. 앞에서 국제 유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89달러 선에 한층 더 근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품 시장 근황에 대해서 이 자세한 정보 더 부탁드리죠. 네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79센트, 0.9% 오른 배럴당 88.8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도 2월 인도분이 지난 주말 종가보다 온스당 6.90달러, 0.5% 상승한 온스당 1386.1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센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깜짝 놀라셨죠? 예, 아무래도 그 훈련 관련해서 네. 당중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와서 2000포인트도 깨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네. 조금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악재를 다 소화를 하고 다시 2020포인트까지 올려놓는 강한 모습. 물론 외국인과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올라왔다는 게 대해서 오히려 더 좋지 않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2000선이 장중에 한 3번 정도 깨졌었고, 예. 그래도 또 이내 또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어제장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네네. 코스피 쪽에서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거래소 쪽에서도 워낙 대형주들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올려놓고 난 뒤에 업종이 물론 순환매가 약간씩은 돌긴 있지만 네. 지금 최근에는 증권주, 그 다음에 은행주, 그 다음에 조선주, 네네. 최근 요번 주 중 이번 주간 내에서는 계속 그런 섹터들만 올라오면서 대형주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지금 수익이 좀 안 나고 있는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물론 2000포인트 올라오고 나서 개인들이 좀 쉽게 사기에는 심리적으로 약간의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집중된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네. 아직까지도 코스닥 시장에 미련을 갖고 계시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빨리 코스피 쪽으로 넘어오시라고 아직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네. 오늘 이번 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말씀을 하시는데 대형주 쪽으로 넘어오라고 단호하게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면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이 금융업종 그리고 조선업종이에요. 이 최근 추세가 좀 순환매 장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
조선주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먼저 조선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그런 업종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내년 아무래도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던 급등세가 좀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뭐 대형 네네.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이 뭐 20%를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기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만약에 이게 지난 주 중에 뭐 판단이 됐던 상황에서 한 10% 정도 상승이 됐을 부분, 그리고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네. 이런 거 판단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따라 붙을 수 있었겠지만은 네. 지금 20%가 넘어가는 시점들, 특히 뭐 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5, 6% 어제 같은 장에서도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던 게 네네. 지금 따라잡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최근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약간 나올 시에 네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를 노리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그때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투자 마인드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업종 쪽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업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장에서 좀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부터 살펴보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어제, 부분 살펴볼까요? 어제 시장 뭐 대북 관련 리스크가 시장에서 일단 진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소멸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고 뭐 어떤 대책 방안이 나오든지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 분명히 충격을 좀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거래소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지 않으면 강세 시장은 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네. 시장에서 관심이 되는 업종들 물론 대표 종목으로 제가 집중을 하시는 말씀드려도 많아봤자 제가 20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가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라고 이번 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스켓 안에 좀 많은 종목을 담아두기보다는 조금 압축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좀 그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업종 앞에서 저희가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업종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업종에서 이 우리금융 쪽으로 해서 이 M&A 관련 그런 뉴스도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민영화가 무산이 된, 민영화 무산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첫날은 약간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기관 쪽에서 강하게,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네네. 물론 민영화가 되냐 안 되냐는 물론 진행 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돌발적인 변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은행 업종 자체를 보시면은 제가 내년 상반기면 분명히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은행 업종은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올해 충분히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 부분이나 나머지 건설 업황에 대해서 최근에 회복세 그리고 내년에 이자 마진 개선폭, 금리 인상 기조로 약간의 돌아섰던 정부 정책에 대한 스텝 이런 것들 네. 보시면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은행 업종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올해 내내 평가를 가격적인 평가를 상당히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를 좀 끊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조선업종에 지금 최근에 급등에 비해서 은행주들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라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네. 은행들은 너무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은행 섹터 쪽보다는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는 대형 종목 그러면 은행 섹터 중에서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 여기다 하나금융지주까지 이제 껴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네 가지 정도 네 종목 가지고 이제 은행 업종에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은행 업종은 긍정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바로바로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셔도 그렇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또 됐었던 게 있죠. 이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그룹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간에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그 지위가 또 박탈이 됐어요. 예, 지금 현대건설 인수협상 대상자 선정 때부터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갔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대그룹이 자격이 좀 박탈이 되고 나서
2등이었던 현대차 그룹에다가 네네. 지휘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결과는 나오지가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현대차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현대차가 단기적인 이제 조정은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시장에서는 초반에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해갈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네.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외의 현대그룹이 선정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현대차 그룹 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현대건설도 좋을 걸로 보이고 현대차도 장기적인 성장성 부분에서는 현대건설 인수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현대건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대차 그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대차도 올라올 것 같고 네네. 현대건설도 추가적인 좀 상승도 제대로 된 평가를 시장에서는 받을 걸로 지금은 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최대 이슈는 저희가 초반에 살펴봤었던 이 북한 관련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대형주들 잘 후반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주 쪽으로는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어요. 이 리스크가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이들 종목들 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항공주, 여행주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이 영종도 광이 있는 것 자체가 인천공항 자체가 서해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비행기를 타시는 어제 장중에 또 우스갯소리로 뭐 비행기가 많이 뜨지 못하고 다 연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전화를 해봤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항에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 지연 없이 그냥 다 뜨고 있다고 어저께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영할 때 리스크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다른 부분 환율이 최근에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항공이나 여행 관련들이 좀 못 갔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집중화가 워낙 돼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파급이 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네.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이런 항공업종이나 여행업종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길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마련이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네. 조만간에는 한번 대한항공 이런 것들도 한번 가격 시세를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 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갭을 좀 메워줄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권에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조금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네네. 만약에 좀 급하게 가실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른감이 있겠지만 네. 조금 여유 있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7만 원권이면은 최근에 바닥이라고 좀 인식이 됩니다. 7만 네. 원권을 깨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이런 거 7만 원 받쳐놓고 좀 사시면은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은 네. 매수 가격이 좀 될 걸로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 좀 살펴봤는데요. 코스닥 많이 하락했어요. 어제 지수로는 한 2.5%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시장 일각에서 관심을 보여라 하는 업종 쪽이 바로 중소형주가 아니 좀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꽤 있는데 어제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인 그런 악재까지 또 부각이 됐어요. 이렇게 코스닥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다 코스피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올해 내내 지금 상반기 5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코스닥 시장을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대북 리스크가 터지자마자 개인들이 아침부터 시장에 물량을 쏟아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은데 매물은 나오니까 받아낼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네. 낙폭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워낙 집중이 돼 있는 시장이라서 옆에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이런 시장이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코스닥 시장 아무리 시가총액 대형주를 들고 있더라도 태생 자체가 코스닥이다 보면은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게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기에는 네. 아직까지 수급 조치가 코스닥 시장까지는 좀 퍼져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장의 대형 종목은 거래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형 종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코스닥 시장 대형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네. 얼른 코스닥 시장을 좀 떠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네. 개인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을 걸 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시장 자체가 이러니까 네. 지금 코스닥을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증시에도 신분제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 정도로 이 코스닥 쪽과 그리고 또 코스피 쪽에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자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종목에서 조정식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절대적인 이제 대형주에 집중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는 있지만은 네. 배당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대형주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말씀드리는데 대형 종목을 거래소 쪽에 대형 종목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내 종목이 안 올라온다고 해서 다른 종목 가는데 내게 안 온다고 해서 이 종목으로 손절을 제가 하시지 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섹터가 돌아가긴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돌아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데 지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빨리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업종들도 오랜 기다림 속에 지금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대형 거래소 쪽에 대형 종목이라 그러면 약간 지금 물려 있더라도 손절을 하시지 말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수익이 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라고 오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부여주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도 대형주겠죠? 예, 아무래도 제가 오늘도 대형 종목인 화학업종에 대해서 SK 에너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최근에 신고가에서 약간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는 어제 종가 17만 8,500원 어제 같은 장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었고 특히 기관 쪽에서 최근에 이틀 동안 한 3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지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다시 뚫을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여건 그리고 2011년도에 화학업종의 이제 호황 네네. 그리고 지금 정제 마진 자체가 지금 3분기 때는 한 270불 정도 됐었었는데요. 네. 4분기 때 지금 평균 한 400달러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정제 마진 자체가. 그리고 지금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가 한 900억 정도 나왔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올 4분기가 한 5천억 정도. 네네. 그렇다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시가총액 15조. 그렇다면 퍼가 10배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업황이 상당히 좋을 걸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SK에너지는 신고가를 좀 뚫을 걸로. 그리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는 19만 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네. 20만 원은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목표가는 20만 원을 좀 뚫을 걸로 좀 판단이 네.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 목표가는 제가 19만 원 말씀을 드리고 네. 어제 시가였던 아침에 좀 떠서 시작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대본수 그랬더니 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낮춰 잡아드렸는데 어제 시가였던 17만 4,500원권 이런 이하 가격이 나오면은 뭐 망설임 없이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60일선이 있는 16만 원권이 깨지면은 16만 2천 원권이 깨지면은 네.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에너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18만 2,500원 선, 얼마 전에 한 11월 11일경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 점을 뚫지를 못했고,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아무래도 뚫을 걸로 했는데 제가 네네. 매수 단가를 너무 좀 낮게 말씀을 드리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어차피 지금 어제 양봉, 그저께 양봉, 이틀 양봉, 오늘까지 뭐 양봉이 나올 걸 예상이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급하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워낙 대형 종목이고 추세상 제가 조금 이 종목은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면 내년 업황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네네. 좀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떠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네. 그냥 17만 어제 시가 정도인 17만 4,500원, 17만 5천원 정도 네.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다시 하시면은 네. 장기로 들고 가시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20만 원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니까 조금 네. 중장기로 홀딩을 좀 하셔도 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 전날 시황도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다양한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진홍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살펴봤었던 뉴스 속 테마주 한번 다 분석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본 투자임의 첫 방송이 보니까 2010년 5월 14일이었더라고요. 네네. 그 이후로 총 30회 정도 이제 방송이 연결이 돼가지고 46종목에 걸쳐서 60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저도 통계를 내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잘 안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거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뭔가 근거도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네네. 오늘 한번 쭉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달에 추천을, 이제 전화 연결을 시작했었는데요. 네네. 통계표도 제가 드렸는데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12월 말 현재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뭐 9월, 10월, 11월, 12월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제가 초반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낸 종목을 보니까 호남석유더라고요. 5월 28일 그리고 6월 11일 두 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뒤돌아보시면은 초반에 그렇게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정도 횡보 이후에 이제 어느 특정 시점에 꽤 큰 상승을 하면서 현재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네. 최근 추천드렸던 이런 IT,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 역시나 지금 가지 못하지만 몇 달 후에는 꼭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시 한번 쭉 최근 기존 추천주들 보시면서 왜 추천을 드렸는지 잠깐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5월 이제 가장 크게 상승했던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뭐 네. 처음에는 이제 쇼 커버링 관련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랑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그 부분이었지만 그때 함께 말씀드렸던 뭐 화학주에 관련된 부분들 부각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네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금 테마 관련해서 이제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따라서 고려아연도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나 하림 같은 경우는 월드컵 테마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그 테마 때 반짝하고 잠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 두 종목 모두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테마주로만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적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에 이제 NK전자나 뭐 차바이오행 같은 종목들 네. 좀 손해를 본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은 너무 테마에 치우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그때 이제 뉴스 소개드리면서 뉴스에만 초점을 들여서 추천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수익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고르실 때 최근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테마와 뉴스에만 집중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네.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함께 하시면은 네네.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호남석유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 이외에도 이제 추천한 지 오래된 종목들이 뭐 고려아연이나 두산인프라코어, 하림 네오이즈 게임즈, 베이직하우스, DIC, 한국콜마,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SK에너지, 셀트리온, 대림산업, GS건설, 네네. 기아차, 두산, 코스맥스 참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런 네네. 종목들 모두 다 올 수익률이 이제 30% 넘는 수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안 간 종목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네. 추천일 시가 대비해서 2010년 12월 20일 전일자까지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이 보니까 총 15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9종목은 오늘 신규로 다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부분이 IT 종목,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이닉스는 보니까 제가 최다 추천을 했더라고요. 총 6번을 추천했던데 3번 정도 수익이 났고 3번 정도 지금 손해 구간인데 네. 저는 하이닉스 목표 가격을 물론 단기로도 어느 정도 뭐 25,000원, 6,000원, 7,000원 라인으로 잡아드렸지만은 네네. 3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뭐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모두 분석을 해봐도 3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3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 신규 매수 혹은 홀딩 전략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만 네. 시기가 이제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디게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보면은 2월이나 3월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더 오래 걸릴 지연정, 네, 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주,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같은 경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추천드릴 때보다 그렇게 뭐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이 좀 많이 경과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행, 항공주, 대한항공도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업황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좋았고, 네. 내년을 바라봤을 때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대한항공까지도 역시 신규 매수나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부분, LG랑 CJ, 역시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약간 옆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네. 지주사 관련해서 대장주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신규 매수 혹은 홀딩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 요즘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STX 조선해양 좀 제가 빨리 추천을 드려가지고 추천드릴 때보다는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금방 다시 상승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신규 매수나 홀딩 역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정리드리면은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전기, 하나투어, 모두투어, 대한항공, LG, CJ, STX, 조선해양 이 종목들 모두 다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것 같은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혹은 홀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몇 종목만 고른다면은 하이닉스랑 모두투어, 대한항공, LG 요 정도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종목들이 있는데요. 외환은행, 현대증권, 차바이오엔, SM, NK전자, 위메이드 이 종목입니다. 근데 네. 이 종목은 제가 좀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집중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멘트 잠깐 드리면은, 네. 글쎄요,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으로만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 네네. 결과 제 1년 동안 실질 계좌 수익률이 180%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주 종목을 바꾸면서 추천드릴 때마다 그걸 바로바로 바꾼 건 아닌데요. 네. 이 추천드린 종목만으로만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추천드린 IT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크게 상승한 고려아연이나 호남석유 등등등이 추천하고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지금 뒤돌아보니까 큰 수익이 난 것처럼요. 물론 이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도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면은 좋은 기업 싸게 사시면은 분명히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매도해야 할 이유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단지 안 오른다는 이유로는 네네. 매도하지 마시고 목표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투자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인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이 나머지 종목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롱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우리 증시 후반부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장이 시작됐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별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금 오르고 있죠?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0.2% 소폭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철강 금속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5%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1.8% 급등하면서 조선주들의 상승세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대의 낙폭, LG화학은 0.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어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신한지주가 1.5%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0.1% 지금 상승폭을 0.3%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6만 원 위에 놓여있는 KB금융의 모습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3%,
한국전력 0.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8% 오르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SK에너지 저희가 최철원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죠. 19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출발과 동시에 강세입니다. SK에너지 현재 2.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0.6%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1.2%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0.6%, 롯데쇼핑 0.9% 오르고 있습니다. KT는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고요. 우리금융 1.6% 오르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네, 이 사실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1%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기업은행 역시 1%대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1.6% 오르면서 어제 낙폭 일부분 만회를 하고 있고요. 12만 원 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NHN은 정확히 21만 원에 걸쳐 있고요. S-오일 1.1%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8%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김진홍 실장께서 이 삼성전기 쪽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까요? 0.8% 오르고 있네요. KTND는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5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현재 2035.6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7%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업종 지수가 아닌 전체적인 지수로는 2.5% 정도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초반에 1.6% 급등하면서 어제 하락 부분 일부분을 또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8% 급등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로부터 혹평을 들었던 서울반도체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0.7%, CJ호쇼핑 0.8%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T 2.1%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0.4%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가 2.2% 급등을 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1.4%, 다음이 1.3%, 네오이스 게임스가 1.4% 각각 상승 중에 있습니다. SFA와 태용이 비슷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GS홈쇼핑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2.3,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태광까지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성화이텍 2.1%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1.8% 오르고 있고요. LED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네요. 하나투어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실리콘업스 2.7% 급등 중에 있고요. 성용광전투자는 3.5%, 차바이오에는 2.8%, 멜파스 1.4%, 에이스디지텍 2.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 역시 2%대 급등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동국 SNC 1.8%, 그리고 하림 1.1, 파트론 1.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초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2036에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네, 전일 연평도 포격훈련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6.9포인트가량 오른 20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요. 전일 2.5%의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역시 1.7%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까지 6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간 외국인은 오늘 들어 22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반면에 기관은 전일에 이틀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증권 업종이 오늘도 2.2%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건설, 우수창고, 의료정밀, 섬유복 등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업종들이 두드러진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주목 가운데서는 현대건설, 현대증권,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등 조선주들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KTNG, 태광산업,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이런 대표주 종목들은 오히려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장도 그렇고요. 오늘 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개인들이 좀 실속이 없는 투자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대규모 매도를 했고 오히려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또 받아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개인이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할지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난 11월 24일 연평도 사태가 이제 처음으로 발생되었을 당시 네. 연기금이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는 상당 부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전일에도 비슷한 움직임들 보이는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와 북한 문제로 인한 충격이 단기간에 그쳤다는 학습 효과에 따른 결과로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격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영향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일 국내 증시 안정이 일부 대형주 중심의 하방 경직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시장 수급과 에너지가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 등급과 함께 주요 5개 은행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스페인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까지도 경고하는 등 유럽 문제가 꾸준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은 추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업종 대표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종목별 차별화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등 추가 상승을 위한 시장 체력도 크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까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승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더라도 네.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좀 살펴보자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 수급 그리고 에너지가 불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면을 잘 살펴보고 시장 접근을 하시기를 권장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까지 치솟 기도했었는데 후반부에 안정세를 찾았어요. 어제장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는 연평도 사격훈련 예정 소식으로 1165원에 출발한 환율은 사격훈련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 역내 매수세가 집중이 되자 1172.3원으로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단에서의 내고가 지속이 되었고 북한의 반응이 없자 롱스탑이 폭증한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물까지 가세하면서 1150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전일 대비 2.3원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환율 시장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먼저 오늘 출발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밤사이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환율도 그간 달러의 반락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서 1159원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56.5원에 개장하여 현재는 50원대 중반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달러원 환율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의 분기점인 1150원대에 대한 안착 시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미 달러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또 유로존 재정 우려가 재부각되었고 연말을 앞두고 그간의 원화 롱 포지션 청산이 나타나면서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와 숏 포지션의 청산은 최근 아시아 통화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달러원의 오버슈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일 일단 진정되는 듯은 하였지만 재차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서 연말 환율은 이처럼 대내 불확실성 속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이며 1150원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듯 보입니다. 네. 예, 프랑스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우려가 재차 확대되면서 달러원 환율에도 상승 압력을 제공할 듯 보입니다. 네네. 예,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제든지 재부각될 수 있는 재료인 만큼 시장은 숏보다는 롱플레이가 좀 편한 듯 보입니다.
다만 상단에서의 지속되는 내고와 또 전일 북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1,800억 원 이상 순매수한 증시 외국인 등이 원화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할 듯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았는데 채권 강세장이 펼쳐졌어요. 어제장 어땠습니까? 네, 미 국채금리 급락에도 불구하고 은행세 도입과 연평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합권 등락이 지속이 되었지만 장 중반 이후에는 연평도 사격 개시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로 채권 시장은 전 영역에서 금리가 하락하며 전약 후강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력이 채권 시장에서 많이 약화가 됐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장 출발 상황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밤사이 미 국채금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축되었던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채권 시장은 강세 개장하였습니다. 네. 전망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변동성이 채권 시장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국채선물 12월물의 최종 거래를 앞두고 외국인은 약 3.2만 계약의 순매수 포지션을 내년 3월물로 이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시장 상황의 악화로 외국인의 순매수 포지션은 연중 최저인 3만 계약 수준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부클로징이 가속된 가운데 내년도 국채 발행 물량 증대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자본 규제 리스크 등의 악재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외국인의 관망 기조가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장 미결제 역시 전체 15만 계약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서 연말 주요 투자자들의 포지션 이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국채선물 내년 3월물은 미 국채금리 반등과 또 외국인의 관망 기조에 따라서 금일 103.1포인트대 5일선에서의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최근 4개 월물의 월물 교체 시 평균 괴리율은 약 마이너스 0.3%로 표면 금리 변경을 고려를 할 경우에는 현재 내년 3월물에 형성된 40틱 내외의 저평가는 다소 과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된 상황에서의 저평가의 과도한 증대는 선물 수급의 불균형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는 악재성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수적 관점에서 연말 시장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진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장 한번 누릴 때는 한번 또 누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말씀을 하신 대로 강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내려올 줄 모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네. 뭐 전쟁이라도 안 빠지는 주식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이 장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세력들이 말이죠. 네. 그 세력들이 누구라고는 뭐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그 세력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주식을 사줄 세력만 나오면은 바로 팔 겁니다. 네. 오늘 수급 동향이 그러네요. 또 뭐 후반에 지금 이제 개인들이 또 이렇게 어제 같은 날도 안 빠지고 오르는구나 이런 걸 어떤 확인하고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오니까 네. 영락없이 외국인은 팔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지수는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2085포인트 우리가 2007년에 보았던 그 고점까지는 열어두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를 얘기하다 보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 네. 야 세상이 바뀌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놈의 옛날에나 통할 수 있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 접근방식 이제 버려라. 차트 같은 거 들이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요즘 이렇게 핀잔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안전하다. 왜 안전하냐? 해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논리거든요. 네. 이른바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돈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는 별일이 있을 리가 없다. 이제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에 어떤 라디오 TV를 통해서도 참 요즘 세상 돈 벌기 너무 좋다. 옛날 같으면 무슨 보증대출 받기 위해서 은행에 요구하는 서류 갖다 줄 것도 많고 본인 직접 와서 무슨 실명 확인하고 본인 확인도 했는데 요즘은 보증담보대출 뭐 연장 같은 거 전화 한 통화로 하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한때 목숨 같았던 돈, 그 돈이 이렇게 그냥 전화 한 통화 얼굴도 안 보면서 이렇게 본인 맞으신가요? 뭐 주민등록 불러주시죠. 이걸로 돈이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세상. 네네. 너무 쉽고 그 돈 가지고 그냥 주식에만 묻어두면 돈 되는 세상, 벌 수 있는 세상. 뭐 열심히 사업하고 기업하고 회사 다닐 이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네요. 그런 세상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이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으며 네네.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사람들의 세상을 지배해왔던 어떤 상식 그것이 그러한 상식이 무너지면서 그냥 모두가 돈 벌 수 있는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빚내서 그냥 주식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한 그런 세상이 뭐 그런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쉽사리 뭐 어떻게 예상을 하기도 어렵겠네요. 지금 예상은 뻔하죠. 그동안에 이쯤 되면은 예상은 뭐 예상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나 시장의 속성, 오랜 속성 같은 걸 견주어 본다면은 이만큼 장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그나마 어떤 그 투자 세계의 먹이사슬에서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또 그쪽 세력이 뒤늦게 흥분하다 보면은 또 물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증시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막바지가 대충 되어 온 거 아닌가 했습니다만 아니야 하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은 지금 지정학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어떤 국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또 북의 도발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얘기죠. 아시아 주변 증시나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정치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만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가고 있는 이 장. 네. 자, 이 장을 어떻게 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설명 불가 그런 상황이고, 네네. 증시의 화랑이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기관 차원에서 어떤 비즈니스에 유리한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뭐 설명 필요 없죠. 그만큼 한국이 펀더멘털이 좋다. 뭐 한국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이 좋다. 기업 실적 좋다. 그리고 수급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몰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뭐 블룸버그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더만요. 결국 미국 내에서도 베어 세력, 즉 증시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세력들은 전부 돌아서 버렸다. 네네. 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저야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런 장이 뭐 1, 2주를 더 갈 수도 있고 한두 달도 더 갈 수 있겠으나 저의 평소 철학 같으면은 잘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이 궁한 가운데 가는 장 안 먹고 말겠습니다. 네.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정학적 위험이 전혀 뭐 증시에는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주가나 환율,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네.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을 지금까지 판을 만들어 온 세력들이. 네. 네, 그렇군요. 그들의 어떤 파워나 어떤 시장 조성 능력이 상당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환율 시장 쪽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증시 못지않게 환율도 어제 급등을 했다가 뭐 1170원 선 위쪽까지 올라갔었다가 단숨에 또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네, 환율 시장 뭐 그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정학적 요소들이 이 환율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현상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만큼 영악하기도 한데 네. 여기에 어떤 전면전, 어떤 한반도의 어떤 전면전이 일어날 그런 국제 역학 구도는 아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자, 어제 표현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의 그 연평도 해상에서 사격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또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는 우려일 수도 있고요. 자, 우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영내 여기 할 것 없이 달러를 막 투기적으로 사재끼게 했던 세력들은 기대를 했겠죠. 북한의 어떤 그런 군사적 대응을.
그것이 뭐 불바다가 되고 하는 그런 군사적 대응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대응 사격하는 정도, 그러한 가능성에 베팅한 달러 매수를 막 열심히 했더니만 막상 그것을 쫓아오면서 사줘야 될 수입업체들은 없고, 네. 뭐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따라오지만 달러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네네. 그렇게 그냥 훈련은 별일 없이 끝났고, 집에 갈 무렵은 장 마감 시간은 되어 왔고, 그렇다 보면 과도하게 샀던 것은 포지션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정리하고 가야 되고, 네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뭐 딜러들은 그렇게 많이들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당국의 역할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정부가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어떤 시장 불안, 거기에 네.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는데요. 네.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지금 이미 서울 외환시장만큼은 당국이 부처님이고 시장은 손오공입니다. 부처님 네네. 손바닥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눈 뒤집어질 만한 어떤 그런 상황. 당국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머리 막혔죠. 외화자금 시장 쪽에서의 어떤 연장, 만기 연장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네네. 위쪽도 언제든지 틀어막으려면 틀어막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 밀자고 하는 것도 받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네네. 강합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뭐 1160원 넘어가면은 2만 불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걸 갖다 정부에서도 얘기했고 대충 이렇게 그 정도구나. 이제 연말 무슨 화내서 큰 장을 갖다 기대하고 덤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바뀌고 바깥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 판을 짜가는 그 메이저 세력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눈치를 떼고 최고 방향을 잡아가는 게 그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그리고 또 환율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그리고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네요. 2% 급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 대부분 또 만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센 증시를 통해서 다시 찾아뵐 텐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